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검사의 모든 것, 내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지는 않을까, 또 지금 약간 습진이 있거나 콧물이 자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때문이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의사가 알레르기 검사를 권유를 했는데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해도 되는 걸까? 너무 과잉 검사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언제 하고 왜 다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딱 오늘 오신 환자분입니다. 4개월 아기가 거의 전신에 습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검사를 지난주에 시행을 했고 오늘 결과를 보러 와서 사실 이게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계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저 정도면은 꽤 심한 편에 속하거든요. 분유도 바꾸고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계란만 먹으면 그날 저녁부터 온몸이 뒤집어지고 막 긁고 이래가지고 계란을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계란만 안 먹으면 특히 아기들은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금방 좋아집니다. 이런 것처럼 4개월 뿐만 아니라 증상만 확실하거나 제가 의심이 가면 2개월짜리 아기들한테도 제가 검사를 권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월 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제 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증상이 없으면 미리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이유식 전에 검사하고 싶다.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해서 먹이고 싶다. 알레르기에 있는 음식들을 피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검사를 먼저 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원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요. 왜냐하면 검사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알레르기가 나와도 증상이 없으면 감작은 되었으나 무증상인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는 굳이 검사 결과로 뭔가가 나와도 음식을 제한하거나 뭘 피하라고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이드이기도 하고요. 그 결과를 들은 여러분들만 찝찝해지고 또 그러면은 그 음식을 왠지 피하게 되고 아니면 조금 엄격하신 분들은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영양결핍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봐도 명확한 알레르기가 없으면 음식을 제한하지 말라는 게 원래의 가이드입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반드시 묻습니다. 어떤 음식에 반응이 있는지 또는 어떤 상황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은지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두드러기가 가끔 나요. 근데 어떤 음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거나 뭔가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대부분 대답을 많이들 하시는데 특정 음식이 아닌 상태로 피부에 습진이 있거나 두드러기가 나와서 가끔씩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약을 먹고 좋아지는지 일단 봐야 되고 좋아지고 끊고 나서 다시 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분한테 꼭 일지를 쓰라고 해서 어떤 음식이 의심이 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다시 오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음식을 먹은 저녁에는 안 좋더라 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는 개월수에 상관없이 검사를 하고요. 나는 음식 일지까지 썼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검사를 안 하고 조금 지켜보는 경향이 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분과 다른 아기의 이제 검사 결과입니다. 이 아기는 이제 6개월 차쯤에 검사를 했었고 지금 이제 7개월 차에 이제 결과를 들으러 오셨는데 계란, 대두콩, 호두 모두 알레르기가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70개월수에 이제 이유식을 막 시작한 경우니까 대두콩이랑 호두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꽤 심하게
심하게 알레르기가 나왔고, 호두는 뭐 안 먹으면 되죠. 견과류는 뭐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음식은 아니니까. 계란이랑 대두콩은 먹으면 이제 아토피가 심해진다는 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제한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께 이제 집에서 음식 일지를 쓰라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해보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제한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해 봅시다 라고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모유 수유도 사실 같이 하고 계신데, 어머님이 두유를 포함해서 뭐 대두콩을 며칠 먹은 날은 확실히 뒤집어져 가지고 다음 보기로 한 날보다 훨씬 일찍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모유를 먹으면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자기한테 들어갈 거고, 계속 음식 뭐 아니면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6개월 부근에 많이 생기는 거는 맞지만, 특히 지난번 영상에 습진이 심하면 몇 달 내에 음식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거의 100% 가깝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습진이 있으면 음식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고, 또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고 막 피부 간지럽고 뭐 두드러기 생기고 긁으면 또 습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언제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시는 분들을 이제 나이 때문에 뭐 검사를 더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이제 다시 또는 너무 오래돼서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왜 굳이 검사를 다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의사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한 1년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을 하나도 안 먹었는데도 알레르기가 더 심해졌다면 그때는 이제 면역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 엄격하게 제한을 더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뭐 먼지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도 요즘은 새로운 신약도 많잖아요. 그런 신약들을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증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간이 1년 이상 지나면 그때는 꼭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라도 재검을 조금 권유 드리는 편이고요.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 어느 때라도 재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알레르기라는 그 질환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노출이 되어서 내가 그거에 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에 과민 반응을 하면 음식 알레르기고, 또는 뭐 개랑 있는데 막 갑자기 기침을 하고 막 숨쉬기가 힘들면 그런 개한테 과민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내가 6개월 때 검사를 만약에 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토피나 뭐 아니면 천식이 너무 심해졌다. 그러면 웬만하면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뭐 이전에 했든 말든.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그 사이에 내가 개를 접촉했을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음식, 이유식 이제 6개월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새로 접했겠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들이 새로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검사와는 무관하게 검사를 새로 하자고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다 듣고 검사를 권유받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납득을 잘 하시는데, 대뜸 그냥 다른 병원에서 검사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너무 뭐 검사만 계속 자주 하는 거 아니야? 흔히 말하는 검사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검사를 안 하고 치료하는 병원도 있고, 저처럼 이제 검사를 조금 하는 편인 사람도 있는데요. 뭐 사실 뭐 어느 의사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아 이런 경우에 검사를 많이 하더라, 또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기도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 없이 그냥 잘 따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치료 잘 받고 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질환 없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